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surrender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urrender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서서 render를 배웠잖아요. 그죠? render, 바꾸다 이런 거였죠. 그 앞에 접두어 sir가 붙은 겁니다. 원래 sir는 원래는 serve예요. serve 할 때 serve는 아래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r로 바뀐 것은 뒤에 r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B를 R로 바꾼 거예요. 기본행은 serve였죠.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주로 3개 정도로 나와 있어요. 물론 3개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상황들만 열게 해놓은 것이지 모든 상황을 넣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더라도 또 상황이 바뀌면은 사전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상황이 바뀌면 또 새로운 표현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확장성이고 그것이 창의성이에요. 우리는 사전에 갇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사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전에는 대개 한 3개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A번 보면 항복하다, 굴복하다, 투항하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동사로도 사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품사는 단어 자체에서는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쓰기 나름입니다. 왜?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우리말은 굴절어잖아요. 굴절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항복, 이건 항상 명사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건 명사로밖에 안 사용돼요. 뒤에 하다는 말이 붙으면 이건 항상 동사예요. 항복한 하면 또 행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기본형에다가 자꾸 우리말은 접사가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동사로 쓰고 명사로 쓰고 그런 겁니다. 자, 그건 이제 품사의 문제이고 사전에는 A, B, C 3개 정도로 의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리를 포기하다 또는 넘겨주다. 명사로 쓰면 이제 양도가 되겠죠. 그죠? 양도가 되겠어요. 여기도 동사로 사용되고 명사로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에 빠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3개 정도의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표현만 바뀐 것이다.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것을 잡아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간단해지잖아요.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surrender라는 단어에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3가지 표현들, 이건 저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현이라는 뜻은 껍데기 이런 말입니다.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사실상 비유이거든요. 비유라는 것은 비슷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상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표현이 바뀐 거. 이 3가지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개념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개념. 그 개념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즉 남남이 아니고 이 3가지는 다 한 가족이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surrender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urrender의 기본 의미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surrender라는 말은 sir라는 말이 기본형이 serve라고 했죠. 그래서 위가 아니라 아래로 위치를 바꾸다 이 말이에요. 꼿꼿하게 서 있다가 아래로 몸을 숙이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 이리 되는 거예요. 굴복하다는 말이. 원래 surrender의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여러분을 확장을 시키려면은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상대에게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죠. 상대에게 넘겨주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적과 싸우다가 내가 무릎을 꿇으면 뭐예요? 내 땅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무릎 꿇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라는 것 속에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상대에게 넘겨주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까지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예, 그러면은 한번 보죠. 항복하다, 감정에 빠지다. 이걸 비교해 봅시다. 마치 두 개가 전혀 다른 남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은 남남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뭐만 바뀐 겁니까? 상황만 바뀐 거예요. 문맥만 바뀐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1번을 볼까요? 1번을 보면은 He surrendered to his fate. 그는 자신의 운명에 항복했다. 무릎을 꿇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씁니다. He surrendered himself to his fate. 목적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목적가 빠져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운명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굴복하다, 항복하다 안에는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겨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어쨌든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 자, 여기는 이제 운명이니까 보통 운명에 무릎을 꿇었다, 운명에 굴복했다, 막 이런 것이죠. 그죠? 운명과 싸웠는데 운명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을 보시면은 She surrendered to depression. 여기는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depression 하면은 우울증이잖아요. 그죠? 의기소침한 걸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만일에 항복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까? 그녀는 우울증에 항복했다. 우울증에 무릎을 꿇었다. 똑같잖아요. 굳이 감정에 빠지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사전 편집자의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을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녀는 자기 자신을 디프레션에 넘겨줬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을 디프레션이라는 적에게 자기 땅을 넘겨주듯이 이거는 자기 자신을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에 넘겨주고 만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정에 빠지더라고 사전은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표현에 속지 말자는 것이죠. 사전에서 벗어나자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항복하다와 감정하다는 문맥에 따라서 표현이 바뀐 것, 즉 메타포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라는 뜻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본 개념은 같고 문맥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공통점과 차이점. 이게 비유의 기본 요소잖아요. 그죠? 예. 다음에 포기하다도 한번 봅시다. 예. 똑같습니다. 3번을 보시면은 He surrendered his rights to me. 이거 뭐예요? 그는 자기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 넘겨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포기하는 거잖아요. 넘기다. 그죠? 자기가 지켜야 할 권리, 자기가 지켜야 할 땅,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서는 포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본 개념이 같다 다르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surrender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세 가지로 뭐 굴복하다 또는 뭐 포기하다 또는 감정에 빠지다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걸 다 잊어먹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넘기는 것.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권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자기 자신 몸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죠. 예, 오늘은 surrender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제 총정리편이 있는데 총정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문이 좀 앞에서는 개념을 살펴본 것이고 여러분들 예문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것만 살짝 한번 더 볼까요? He surrendered to her temptation. 그녀는 그는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넘어갔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녀의 유혹에 자기 자신을 넘겨줘 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다 가능한 거죠. 그죠? 유혹에 굴복했다. 뭐 이렇게 해도 좋고 무릎을 꿇었다 해도 좋고.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He surrendered his rights. 무슨 말일까요? 그의 권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권리를 넘겨준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예. 자, 여기도 보시면은 He surrendered himself to the police 하면은 그는 자기 자신을 경찰에 굴복했다. 자기 자신을 경찰에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출두했다. 제가 번역에는 출두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경찰에 안 가면 출두하지 않는 거죠. 경찰에게 자기 몸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출두해줘더라. 출두했다. 출두하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He surrendered all hopes. 요 문장하고, 여기 all hopes가 돼 있죠. 다음 문장은 She surrendered to grief. 이 to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죠? 이 to가 있는 것은 그녀는 grief에 굴복하고 말았다. 슬픔에 빠졌다. 이 말이죠. 그죠? grief, 슬픔과 싸웠는데 지고 만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만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to가 없어요. 그냥 모든 희망을 넘겨줘 버리고 만 거예요. 희망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희망을 넘겨주고 말았다.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포기하다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자, to가 있으면 to가 있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to가 없으면 여기에 to something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제 이 문맥에서 to something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to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것에 그리프에 굴복한 거예요. 이거는 희망에 굴복한 게 아닙니다.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어떤 상황에 넘겨주는 거예요. 즉 희망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서렌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